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도행역시를 꼽았는데 이게 이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시대착오적인 일을 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 민주노총 설립 이래 최초로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리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순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사회지도층 학자들의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원칙과 미래를 염려하는 대통령, 이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간극에 대한 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노총 강제 진압 논란,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요? 이 쟁점 잠깐 보고요. 또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정말 사건, 사고들 저희가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정태원, 여상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에서 망명자 돈 갖고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왜야 카트에 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엄청났다는 얘기인데 그게 1달러짜리는 아닐 것 같고요. 예, 100달러 정도 되겠죠. 100달러라고 하면 카트에 실어서 올 정도면은 국내 10만 달러 정도 예. 되는가? 100만 달러는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국내 듭니다. 들어올 때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신고만 하면 이상 예,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 헌법 하에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죠. 우리 주민등록번호만 부여가 안 됐을 뿐이죠. 아, 그럼 그 돈은 그분이 가져가는 겁니까? 그 망명자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분 국가가 일단 그 돈을 귀속합니까? 아니면은 그분이 그냥 가져가서. 김정은이 자기 돈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국내 또 유수한 로펌을 통해서 네. 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분은 그분대로 아니다. 내가 종잣돈은 받았지만 내가 열심히 굴린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 경우에 그럼 김정은 돈이면 우리가 또 다 좀 몰수 추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고민도 또 해볼 수가 있고. 아, 그 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바칠 돈이었느냐?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업해서 번 돈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겁니까? 제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우리 헌법상 북한은 지금 불법 집단입니다. 네. 한반도의 북쪽 부분을 네.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땅이지만은 우리 지금 공권력이 못 미치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조직 폭력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우리 헌법으로 보면, 우리 법으로 보면. 예, 우리 법으로 볼 때는. 조폭 집단으로 본다. 그쪽은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하겠지만, 네. 우리 헌법상은 우리 국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돼 있기 때문에 북한 땅도 여전히 한국 땅이고요. 대한민국 네. 땅이고. 그래서 조폭 집단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벌은 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전부 다 몰수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아, 국가 몰수. 예, 법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돈은 대한민국 소유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범죄 행위에서 생긴 돈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분 조금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신고 포상금도 있으니까요. 네. 예. 그 돈의 일부는 당연히 예. 주겠죠. 이거 다 국가가 하면 이 사람이 힘들게 매야 그렇죠. 억지로 예. 갖고 온 게 굉장히 억울해요. 들고 온 고생값은 받아가야 아니, 돼요. 그 네. 돈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이런 국가에 예, 이득이 되는 행위를 했으니까 네. 우리 법에 남한으로 월남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네. 이 정도가 되겠죠. 거기다 조금 더 더 주겠죠. 그것만 가지고는 좀 네. 그때 이용평 씨는 비행기 몰고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예. 비행기 가격의 몇 분의 1인 거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상이 가는 거지. 네. 전부 다는 아니다. 이 달러에서 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아, 이 달러에서는 예. 별도의 그렇죠.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상이 네. 주어지는 거지. 국가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내가 간단히 하고. 자, 민주노총 지금 철도 예. 노조의 간부들을 잡기 위해서 예. 민주노총 사무실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 민주노총 그렇죠. 사무실을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 목적이 예. 철도 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체포영장은 있어요. 예. 수색영장은 없어요, 민주노총. 예. 자, 이거 가지고 불법이다, 아니다. 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어제 경찰이 이 민주노총 본부에 들어간 것은 압수수색을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네. 은신에 있는 철도노조 간부 10명인가요? 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미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러 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난입이 불법이라는 말 자체가 네. 전제가 벌써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압수수색,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보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노동에 자료들. 관한 문서 이런 걸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철도노조 간부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지금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이 야당이나 민변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압수수색은 있죠. 영장을 발부받으면 좋겠지만 체포영장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2항에 의해서 이 체포 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지금 이걸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저는, 그 합법이다 이런 얘기죠. 저도 예 변호사니까 전적으로 동의인데 지금 압수수색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그 피고사건과 관계에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거물 또는 몰수하고 살해한 물건을 압수할 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압수라는 건 물건입니다. 물건. 네. 체포를 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죠? 네. 사람을 찾는 영장이라는 건 없거든요. 네. 그게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당연히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일부에서는 체포 영장 가지고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네. 그건 들어가려면 따로 영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네. 법리상으로도 안 맞고 네. 지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도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뭔가 하면은 마약 사범이에요. 잡으러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못 찾고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보니까 경찰이 왔다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 가지고 내 집 문을 따고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불법이다.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1월 14일자 결정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아파트 잠금장치 해제하고 들어가 수색을 한 것은 네. 형사소송법 216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아. 이렇게 이제 명백히 봤고요. 그러니까 수색영장이라는 것은 압수영장을 받아서 가는 거는 물건이 목적인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체포영장은 사람만 잡으러 그렇죠. 가는 거니까 어느 장소든지 들어갈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범죄도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또또 뚫어서 안 열면 문 저기 해서 체포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압수수색은 물건에 관한 것이죠. 아, 집안에 있는 물건에 이제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제의 경우도 보면은 경찰이 무슨 아까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노총의 장부를 뒤지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노조의 주장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와가지고 불법이다 이 주장을 노조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건 법리상 틀린 그건 법리상 얘기고 틀린 얘기다. 우리 서울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게 네. 뭔가 하면은 네. 불법 시위를 하는데 전경이 불법 시위하는 사람을 잡으러 대학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네. 그때 지금과 똑같이 왜 대학 도서관에 들어갔느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지금 법원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거는 현행범 체포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216조의 1항 1호에 의하여 영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행위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데모하고 숨을 때 그 명동성당 들어가면 못 들어온다 그랬거든 경찰이요. 그거 거기도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경찰이?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거네요.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다만 그것은 이제 우리 고대로부터 네. 어떤 범인이 범죄를 범했는데 제사장 그러니까 뭐 성당이라든가 네.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가면은 국가에서 네. 공권력 행사를 포기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게 아마 이 전통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왜냐하면 성당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그러니까 포수에게 쫓긴 새라든가 동물을 보호한다는 느낌. 네. 그것 때문에 그 국가 공권력이 차마 거기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막 험악하게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어떤 그 역사적인 데서 유래한 거지 법적으로는 성당이 아니라 청와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 들어가더라도 국법을 해친 범인을 잡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결국 국고 질서를 유지하는 걸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민주노총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 민주노총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으로 얼마든지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갈 수 그리고 있다. 지금 민주노총이나 민변 이야기하는 거는요. 만일에 일반 범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살인범이 어떤 사람을 살해하고 어떤 집에 숨어 들어갔다. 그때 그 집 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면 그러면 경찰은 그 사람이 거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민주노총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민주노총이 어떤 그 민주노총 사무실이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압수수색을 안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역처럼 지금 느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때까지 역대 정권이 성당처럼. 네. 예, 역대 정권이 어떤 정통성에 대한 항상 시비가 항상 대통령 되고 나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노동자들 표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정권들이 노동자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데서 연루돼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조금 과잉 보호, 그리고 민주노총은 그러다 보니까 요새 지금은 옛날에는 노동자가 탄압받았지만은 지금은 민주노총과 특권자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걸 내세우는 거라고 봅니다. 그 진압, 지집 장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TV를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가 판사가 밟아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물리력으로 그걸 저지하는 도대체 문명국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법치의 그건 현장이 있을 수가 무너지고 없습니다.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한 사람들 또 다 잡았지 않습니까? 명백히 법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죠. 공무집행 방해죄입니까? 방해라죠. 네. 그 영장 집행에는 공무를 방해한 거 아닙니까? 물을 뿌리고 막고 서고 더더군다나 그 민주노총 그 지도부 얘기에 의하면 거기 있다가 뭐 그 새벽에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결국 숨겨주고 도망가게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형법상의 법인인익 도피죄에도 해당이 되죠. 거기서 도망갔다고 보십니까? 우리 변호사께서는? 지금 뭐 거기 다 그래도 경찰이 다 에워싸지 않았습니까? 근데 되게 뭐 나갔다는. 새벽에 나왔다는 그게 저 보면은 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요. 민주노총 꼭대기 위에서 내다보면 경찰 돌아간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자료가 보면은 또 경향신문 빌딩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옆에는 또 금성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도 일반 다른 건물처럼 그냥 무자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데이기 때문에 제대로 막지를 못하지 않았나 그런 뭐 의심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공무집행을 당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뭐 파업이 옳은지 그런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가 옳은지 그런지 그건 그 다음 문제인데 적어도 일단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한다면 그건 집행이 돼야죠. 법치국가에서는. 그럼요. 그것을 물리려고 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여기는 뭐 민변 변호사가 와도 똑같은 얘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보면 어제 체포영장 가진 거에 대해서 그걸 막고 있다는 거는 공무집행 방해죄 맞다. 우리 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국회의원 보니까 뭐 박수 치시고 그러는데 아니 본인이 만드는 그 법을 만드는 데 계신 분이 그 법 집행에 지금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는데 박수 칠 일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들더군요. 이래서야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 박수 친 분이 그러니까 막 물 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가하는 거 보면서 박수 쳤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도 못 잡는 거 박수 치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민주노총 지도부가 내려오고 물론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왜 쳐들어오냐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망갔다고 한다면 도망갔다고 얘기를 없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순순히 응하는 게 일반적인 시민으로서의 의무죠. 네. 거기다가 조합원들 총동원해서 그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하겠다? 그거 뭐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원시 부족 시대에 있던 이 일이죠. 국회에서 지금 철도법에 대해서 야당에서 네. 민영화 금지 그 조항을 집어넣자. 네. 근데 이거 뭐 어떻습니까? 집어넣는 거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민영화를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 이건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어넣어도 하등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는 상위법에? 경영자의 경영 판단 문제죠. 네. 아니,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예. 법적으로 예. 철도는 절대 앞으로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고 법조항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예, 그거는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지금 우리 원칙으로 하는 헌법 질서에도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 예. 상위법 아닙니까? 헌법. 예, 이 예. 헌법에 혹시 입에 대는 이야기를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게 근데 이제 아니냐. 그 부분은 그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네. 그게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상으로 뭐 이렇게 적절하진 않지만 네.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핵심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서 법률에 이거는 법률에서 민영화를
허용하느냐, 금지하느냐를 나름대로 정할 수 있다면 그거는 법률에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위헌이냐 아니냐는 문제를 가지 않습니다. 아, 민영화 건조법 그냥 만들면 되는 거네요. 네, 그냥. 저는 조금 뭐 견해가 다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시장 경제는 자유 경쟁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그 경제 질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 하에서. 그래서 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을 보면 철도 운영 관련 사업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국가 외주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 산업의 경우에도 자유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법으로 그 철도는 무조건 철도 공사만 할 수 있다. 만들 수는 있겠죠. 입법 기술상. 네. 과연 그것이 그러면 우리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느냐 할 때 저는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거든요. 또 이런 법은 없죠. 타 법에도 이렇게 어떤 회사 그 관련법에서 여기 안에는 민영화 낼 수 없다. 뭐 이런 건 그런 없죠. 거는-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 정 변호사님 의견에 조금 이의가 있는 게 네. 이게 그 원칙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가 맞지만은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수도, 전기, 그다음 지금은 이제 민영화됐습니다만은 담배, 인삼 네.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전매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고 이걸 민영화 시켜버리면 가끔 이 민영화한 사업자가 자기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아버리면은 국민들 생활에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 내지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민영화 안 되는 게 무조건 옳고 되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책자의 판단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이거는 민영화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조항에 이걸 딱 박는 거에 바람직하냐 이거죠, 저는. 글쎄요. 그거는 정책 판단 문제라고 제가 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예, 그거는 네. 근데 넣는 데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좀 위배되는 부분이 예, 있다. 특히 이제 지금 철도공사가 법인이거든요. 네. 법인인데 특정 법인에게 그런 독점적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우리 법책에 맞느냐 할 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네. 독점적 지위를 주는 여부는 지금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 체제라든지 산업의 발전 정도, 구조 그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데모한다고 해서 그래 당신만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네. 이 철도노조 파업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뜨겁게 논쟁을 하겠습니다.